국방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오상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국군 기무사령부령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군 기무사령부령이 폐지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1945년 미 군정청 국방사령부에 설치된 정보과로부터 시작된 기무사 70년의 역사가 마감이 된 겁니다. 기무사는 그동안 방첩부대와 보안사령부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쿠데타 모의 등으로 한국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었는데요. 이번 대통령령 폐지로 그 역사의 맥을 완전히 끊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같은 날 의결이 됐는데요. 애초 입법 예고됐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창설 준비 등의 절차를 위해서 9월 1일부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네. 정치적 중립 원칙이 명시되어 있었고 또 이 원칙에 어긋난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이 외에 기존 기무사와 또 다른 점이 있다면요? 네, 사실 뭐 기본 임무는 기존 기무사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대통령령에서는 사령부의 정보 수집과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 첩보라고 기재되어 있던 것을 정보로 변경해서 확인된 정보만을 취급하도록 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령부의 정보 수집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 첩보를 정보로 변경하여 확인된 정보만을 취급함으로써 정보 활동의 책임성을 높였고 정보 수집 범위도 군인 및 군무원과 관련된 모든 첩보에서 불법, 비리 정보만 수집 처리하도록 한정하였습니다. 네, 물론 첩보 없이 정보를 획득할 수는 없겠죠. 다만 요원들이 이제 정보 활동을 할 때 책임성을 높였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보 수집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한 것도 과거의 과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예하 규정인 훈령에 반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와 함께 감찰실장을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 공무원으로 두도록 했는데요. 감찰실의 구체적인 사무 분장과 공무원 파견을 규정하는 등 내부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검사나 감사 공무원을 두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군조직법 16조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국방부는 법제처의 해석을 거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군인 전체 정원의 비율도 70%, 그러니까 병을 제외한 군인 비율이 정원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군무원 등 민간 전문 인력을 확대하도록 한 것이 있고요. 또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됐던 600단위 부대와 같은 지방 행정조직 단위의 부대를 두지 못하도록 했고 또 부대 명칭을 쓸 때에도 위장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 밖에 입법 예고 당시 재정령안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제일 처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9월 1일부로 이제 시행 일자가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령부의 직무 중에 군 방첩 업무로만 되어 있던 것을 외국과 북한의 정보 활동 대응, 그다음에 군사기밀 유출 방지, 군 방첩 대책 수립 등으로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문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또 군인의 비율을 7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기한도 군무원의 충원 시기 등을 고려해서 2020년 1월 1일이었던 것을 2020년 9월 1일로 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